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도원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어닝 시즌에 힘입어 지난주에 이어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이어지면서 2,500선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이 전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황금 연휴 이후 코스피의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이끈 외국인의 사자 기조가 3분기 실적 기대감 속에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케이프투자증권연구원은 외국인의 순매수 행렬은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대형주 중심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코스피의 예상 등락 범위로 2,450에서 2,520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내외 경기 지표 호조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도 상승 흐름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연구원은 3분기 수출 호조가 확인됐고 선진국과 중국 경기의 회복세가 뚜렷해졌다며 이러한 매크로 환경은 국내 증시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이뤄지기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연구원은 경기 확장세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유효한 국면에서는 중소형주의 투자 성과가 대형주의 투자 성과를 압도하기 어렵다며 실적 안정성이 확보된 업종 중 대형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은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 부담이나 피로감에 코스피가 주춤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대안으로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은행과 증권 업종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도 유망업종과 관련주들 움직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 영향으로 코스피 시장이 2,370선에서 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전날에 이어서 2,470선을 지키면서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코스피를 하락세로 이끌었습니다. 기관이 4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버티긴 했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방어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수급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35억 원, 또 358억 원을 덜어내면서 마감을 지었고 기관이 홀로 1,094억 원을 매수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지수입니다. 코스피 시장 0.05% 내리면서 2,473.62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제약주와 또 중국 소비주 강세에도 불구하고 4일 연속으로 상승에 따른 기관의 차익 매물 출회가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수급입니다. 네, 기관이 홀로 1,85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고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692억 원, 또 22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지수입니다. 코스닥 시장 0.52% 내리면서 663.08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동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 이 서비스, 전기가스업, 또 철강금속, 의약품, 유통업, 화학, 비금속 광물 등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의료정밀과 은행, 섬유의복, 전기전자, 운수창고, 종이목재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4만 원가량 내리면서 27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0.23% 내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또 포스코,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SK하이닉스와 현대차, LG화학, 또 KB금융, 삼성생명과 네이버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넷마블게임즈, 또 두산인프라코어, LG전자 순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입니다. 삼성물산, 또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덜어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기관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또 카카오 종목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이 셀트리온과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테스 순으로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입니다. CJENM, 파라다이스, SM 순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 상위 종목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메디톡스, 펄어비스, SKC 코오롱 PI로 덜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고, 이 기관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휴젤 순으로 덜어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위주로 마감 동향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의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지난주 배럴당 50달러에 올라선 국제유가는 이번 주에도 유가 상승을 초래한 이 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들의 감산이 이어지고 이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도 예상보다 늘지 않는 등 이 생산이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과 중국의 석유 수요가 살아나고 있고 여기에 중동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해가 불인증 선언으로 이란의 석유 수출이 다시 막힐 가능성도 이 유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입니다. 1.68% 오르면서 51.45달러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유가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주식시장은 지난주 금융기업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실적 외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인사들의 연설과 이 베이지북 발표, 또 주요 지표가 발표되면서 주식시장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또 중국 제조업 지표도 월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입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네, 다우지수 0.13% 오르면서 22,871.72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0.22% 오른 6,605.80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09% 오르면서 2,553.17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13일 미국에서 열리는 이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또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유럽 투자자들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이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국 경제와 금융 수장의 논의를 주시하면서 신중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에서는 파운드와 광세 속에 에너지 업체 센트리카가 2.46%나 빠지면서 이 대형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프랑스 증시에서는 은행주와 소시에텔 제네랄이 2.20%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증시에서는 바스프가 바이엘의 농업 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바이엘이 1.30%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지수입니다.
네, 영국 지수 0.28% 내리면서 7,535.44포인트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프랑스 깍그 지수입니다. 0.17% 내린 5,351.74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스 지수 0.07% 오른 12,991.87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2,476.75포인트 보이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7.01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장시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금요일 전일장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270만 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자동차입니다. 역시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 보이면서 15만 4,500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네, 금요일 전일장 7,000원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33만 2,000원의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등락률은 2.15% 상승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금요일보다 2,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면서 24만 1,5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82%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롯데 종목들이 전일장부터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네, 16만 6천 원의 롯데제과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롯데칠성 역시 135만 4천 원의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 보여주면서 네,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4,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27만 5천 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등락률은 1.48%가량 상승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23,650원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영풍 종목입니다. 115만 5천 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태광산업입니다. 전일 대비 1.70% 하락하면서 네,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전주보다 19,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양유업입니다. 2,000원가량 상승하면서 64만 4천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1.31% 내림세 이어가면서 15만 원쯤에서 현재가 출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입니다. 6만 9천원가량 6,8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17만 6,100원의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CJ 쇼핑입니다. 네, 0.26% 하락한 모습 보여주면서 19만 1,000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100원가량 상승하면서 16,800원의 현재가 준비 중에 있고요. 네, 등락률은 0.60% 상승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15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27,35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55%가량 상승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M입니다. 전일 대비 50원가량 하락하면서 3만 원쯤에 현재가 출발 준비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17%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0.19% 내린 26,950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J ENM입니다. 현재가 82,600원에 출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우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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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전해주시죠.
네, 지난 13일 우리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차익 실현 매도 출현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4포인트 하락하면서 2473.6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닷새 만에 팔자에 나서며 350억 원가량 물량을 덜어냈고 개인이 1139억 원 순매도했지만 기관 쪽에서 1098억 원가량 순매수하며 대응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3.03% 올랐고 화학과 의약품, 비금속 광물과 철강 금속, 유통업 등이 모두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기전자가 1.47% 내렸고 의료정밀이 3.68%가량 큰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건설업과 운수창고, 은행 등도 뒤를 이어서 어제는 쉬어가는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도에 1.46% 하락한 270만 원에 장 마쳤습니다. 닷새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2.71% 하락하며 86,1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현대차와 LG화학, 네이버와 삼성생명, KB금융 등도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가 중국의 생산 규제로 3.8%가 넘게 올랐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등의 보유 지분 가치 재평가 기대감으로 3.8%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을 제치고 시가총액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FDA로부터 이 공장 제조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2.9%가량 강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한국전력이 3.4%가량 올랐고 신한지주와 현대모비스, SK 등도 동반 강세를 기록하며 장 마쳤습니다. 한편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되면서 화장품과 면세점 등 중국 소비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6.48% 올랐고 LG 생활건강과 아모레G가 각각 4%와 6%가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 화장품과 코스맥스 등 화장품 관련주들도 역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면세점주인 호텔신라는 6.38% 올랐으며 신세계와 한화 갤러리아 타임도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회복 기대감에 카지노주인 GKL은 1.5%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8.72% 급등했고 5거래일 연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던 카카오는 4.39%가량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277개 종목이 상승했고 519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41포인트 상승하면서 669.9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5거래일 만에 약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714억 원과 205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1,853억 원 순매도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IT종합과 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서비스, 정보기기와 반도체 등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제약이 3.02% 상승한 가운데 통신장비와 방송서비스, 오락문화 등도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전일에 이어서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동반 경신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9.09%가량 급등세 시현하면서 16만 9,300원에 장 마쳤습니다. CJ ENM과 컴투스, 서울반도체 등이 동반 강세를 기록했고 카지노주인 파라다이스는 4.05%가량 큰 상승폭 시현했습니다. 보톡스 수출 우려로 메딕스톡스와 휴젤이 각각 4.9%와 6.9%가량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라젠과 로엔, 코미팜과 포스코캠텍, SK머티리얼즈 등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루멘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로 LED 기술에 기반한 자동차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제품을 양산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15%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고 있는 연우는 6.7%가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221개 종목과 896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3원 하락하면서 1128.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0.35포인트 하락하면서 328.6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셀트리온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 결정됨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셀트리온이 나흘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9월 이후에 유럽 전역에서 트룩시마 판매가 시작되는 등 여러 호재가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유진투자증권은 글로벌 첫 항암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의 미국 출시가 사실상 확정적이고 램시마 SC의 제형에 시장 독점력이 강화됐다며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이름 올렸던 셀트리온 종목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는 1.48% 정도의 상승폭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2,500원 추가로 상승하면서 17만 1,900원 선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 종목입니다. 사드 갈등을 딛고 한국과 중국이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은행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외국인 세금 환급 서비스를 시작하고 텍스 리펀드 시장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텍스 리펀드 가맹점 점유율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즉시 환급과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중국은행과 트랜스포렉스, 알리페이와 유니온페이 등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환급 수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도 바로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텍스프리 종목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3.02%가량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40원가량 빠지면서 128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 종목입니다. 포스코가 중국 허베이성 당산시의 철강 생산 규제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허베이성이 겨울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철강 가동률을 50%로 제한하는 정책 방침을 세웠는데 그중에서도 당산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시장에서 중국 당국이 실제로 감산에 돌입했다며 철강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포스코에 대한 투자 심리의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스코 종목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4.3% 정도의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서 연이어 계속해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33만 9,500원의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거래일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제2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이 미국 FDA로부터 제조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연일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급등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시가총액 13위에서 8위로 뛰어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루 뒤인 지난 금요일 다시 한번 2계단 뛰어올랐습니다. 주가 40만 6,500원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은 26조 8,961억 원가량입니다. 네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1.16% 정도의 상승폭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39만 1,000원 선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는 9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200.46포인트 오르면서 21,155.1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도쿄 증시는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로 사흘 연속 20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은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보다 12.65포인트 오르면서 1,724.0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막판 반등에 힘입어 9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4.42포인트 오른 3,390.5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중국 증시는 관망세 속에 완만하게 상승해서 3,400선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16일 월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세의 영향으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각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장에서 양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한 지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0.41% 정도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10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2483.71포인트로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0.11% 정도 낙폭 보이면서 출발 구간 지수 움직임 형성하고 있습니다. 0.7포인트 떨어지면서 662.38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오전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업종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오늘 출발 구간에서도 역시 혼조세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빨간불 켜고 있는 업종이 반 정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철강금속 업종이 2%대 넘게 오르면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률 2.6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승세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현재 4.31% 오르면서 3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역시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세아베스틸입니다. 세아베스틸은 2.95%가량 오르면서 3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역시 2.76%가량 오르면서 11,1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볼 업종은 증권업종입니다. 증권업종 1.2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승폭 가장 큰 종목은 SK증권 우선주입니다. SK증권 우선주는 5%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5.4% 오르면서 3,5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증권 우선주입니다. SK증권 우선주는 2.0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1,245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2%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34%가량 오르면서 1,9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볼 업종은 의약품 업종입니다. 의약품 업종은 현재 0.87%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승률 가장 좋은 종목은 유유제약 우선주입니다. 유유제약 우선주 현재 2.6%가량 오름폭 시현하면서 현재가 7,1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은 1.78%가량 상승하면서 3,4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0.79%가량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000원 정도 오르면서 현재가 12만 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균주 논란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분석에 장 초반부터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볼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현재 1.09%가량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코리아서 우선주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4.73%가량 상승하면서 현재가 6,2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티웨이홀딩스가 2.82% 오른 3,470원 선에서 다음으로 암리스가 2.16% 오른 2,12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큰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26%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상선 종목이 현재 18%가량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500원가량 밀리면서 현재가 6,5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한익스프레스입니다. 한익스프레스는 2.22%가량 밀리면서 44,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음식료업과 전기가스, 운수장비와 섬유 의복 순으로 하락세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 하락 마감했었습니다. 한편 오늘은 다시 한번 빨간불 켜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1.3%가량 오름폭 기록하면서 273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 마감했었는데 현재는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7%가량 오름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86,70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종목입니다. 카카오 종목은 오늘 하락세로 출발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98%가량 밀리면서 15만 1,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41%가량 오르면서 21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한국전력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29% 밀린 15만 2,500원에 한국전력은 0.9% 빠진 38,7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타 제조 업종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3%가량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이스 침대가 가장 크게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3.19%가량 오르면서 18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JS티나입니다. JS티나는 0.35% 소폭 올라주면서 현재가 5,7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출판 매체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매체 업종은 현재 1.21%가량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드림시큐리티가 8%가량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4,50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림당입니다. 예림당은 3.91%가량 오르면서 9,04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볼 업종은 제약업종입니다. 제약업종은 현재 0.4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승세 견인하고 있는 종목은 셀루메드입니다. 셀루메드는 2.46%가량 오르면서 현재가 7,07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컴퓨터 서비스와 오락문화, 디지털 업종 순으로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금속 업종이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폭 3.51포인트가량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포스코캠텍이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6.79%가량 밀리면서 29,4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 종목입니다. 서산 종목은 1.6%가량 밀리면서 3,6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T 부품과 반도체, IT 하드웨어 순으로 하락폭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7%가량 상승하면서 17만 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64%가량 오름폭 기록하면서 43만 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엔과 코미팜도 오늘 상승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엔은 1.19% 오른 93,700원에 코미팜은 2%가량 오르면서 35,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시각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앵커 수급 흐름 전해주시죠. 먼저 거래소부터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1억 원가량 그리고 개인이 31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67억 원 정도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이 453억 원 정도 물량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이 184억 원, 기관이 25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각각 682계약과 280계약 정도 담아내고 있고 기관은 699계약 덜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의 투자자별 수급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 보여주면서 현재 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할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는 어떠한 리포트 주목하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 SK텔레콤에 관한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예상 실적은 컨센서스 수준, 연간 실적은 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의 매출액은 4조 3,2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186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리포트의 추정치, 기존 추정치와 컨센서스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월에 신형 단말기 출시 이전의 재고 처리 때문에 3분기에는 마케팅 비용이 기존 추정보다 소폭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 덕분에 지배순이익은 7,109억 원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꾸준한 매출의 증가와 안정적인 마케팅 비용의 지출, 그리고 자회사 SK플래닛의 실적 개선과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등으로 전반적인 이익 증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결 영업이익은 1조 6,600억 원, 지배순이익은 2조 6,500억 원으로, 그리고 2018년 연결 영업이익은 1조 7,800억 원, 지배순이익은 2조 8,400억 원 정도로 각각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이슈가 SK텔레콤과 관련한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리포트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 CEO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급제 논의가 진행된다면 통신사에는 중립 또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통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5G 조기 상용화 노력과 주파수 비용 분담을 통해서 통신비 경감 여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논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리포트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포트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3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 영업이익이 2017년에 7.9%, 2018년에 7.5% 성장할 것이라는 점. 두 번째로는 2017년 기말 배당 수익률은 3.36%로 경쟁사 대비 높다는 점.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지분법으로 SK텔레콤의 2017년 순이익은 전년 대비 58.5%가량 개선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는 33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본 SK텔레콤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0.56% 정도의 강세 흐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1,500원가량 상승하면서 26만 9천 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SK텔레콤 종목의 주가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CJ제일제당에 관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기 먼저 실적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8%, 그리고 영업이익은 11%가량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CJ 대한통운을 제외한 CJ제일제당의 기존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61억 원에서 2,024억 원으로 3분기 만에 8.7% 정도의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분야는 식품 사업으로 먼저 가공식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가정 간편식의 고성장과 추석 선물 세트 판매 증가로 인해서 각각 16%와 20% 가까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재식품 역시 설탕 AS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당 투입 가격은 내려가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수한 브라질의 농축 대두단백 제조사 셀렉타가 9월부터 종속법인으로 편입된 효과까지 감안해 본다면 소재식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7%와 4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오 부문은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약간 오름세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전분기 329억 원에서 405억 원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의 398억 원보다 약간 많은 수치이며 한편 라이신 가격은 중국의 환경 감찰로 인한 경쟁사의 생산 중단과 아지노모토의 트립토판 추가 생산 지연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는 삼성생명의 지분 매각으로 약 2,300억 원가량의 매각 차익이 계상되면서 크게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3분기와 관련된 실적 전망치부터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4분기와 관련된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리포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작년에는 9월이었지만 올해는 10월 초였기 때문에 선물 세트 반품의 영향은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는 마케팅비 제어로 판관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가공식품의 이익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공식품 매출액은 10%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가공식품은 B2C 입점 비용의 축소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셀렉타 인수 효과가 분기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트립토판의 가격은 아지노모토의 징설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할 위험이 있지만 라이신이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계절에 진입해서 가격이 소폭 상승하기 때문에 견조한 이익을 견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리포트에서는 CJ제일제당에 대해서 이번 달 음식료 탑픽 중 한 종목으로 매수를 추천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가 과거보다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점 이외에 M&A 전략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초부터 시장에 떠돌았던 중국 바이오 기업의 고가 인수 가능성은 최근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자는 회수 기간이 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최근 주가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는데요. 해외 가공식품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식품업체 인수 시 밸류에이션 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는 45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CJ제일제당의 현재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종목 오늘장 오전 구간 지수 흐름입니다. 현재 0.14% 정도의 강세 흐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500원 상승하면서 36만 7천 원 선에서 강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CJ제일제당 종목의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네이버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조 1,600억 원과 그리고 2,843억 원가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액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단가 상승 효과와 일부 반영 등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14.5%가량 증가한 1,12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플랫폼과 IT 플랫폼의 매출액은 네이버 페이 거래액 증가와 쇼핑 관련 사업의 호조로 인해서 각각 5,392억 원과 53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비용은 8,790억 원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마케팅 비용은 이미지 검색 TV 광고의 집행과 네이버 페이 적립금의 증가, 그리고 웨이브 프로모션 등으로 전분기 대비 20%가 넘게 증가한 60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또한 신규 인력 충원으로 1,49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가량의 증가폭을 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검색 채널이 확대가 되면서 국내 검색 시장 내에서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검색 기능과 AI 스피커 웨이브의 출시로 이용자들은 텍스트 입력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네이버 검색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검색 횟수의 증가가 예상되며 광고 효율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쟁사 대비 월등한 양의 이미지 데이터를 보유한 점도 경쟁 우위 확보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네이버의 커머스 사업과 AI 기반의 신규 검색 상품들의 연동을 통해서 매출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검색의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온라인 쇼핑 시장 내 점유율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용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지만 광고와 비즈니스 플랫폼의 견고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출시된 쇼핑 검색 광고의 광고주 수와 단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인터넷 산업 규제와 매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서 단기 상승 여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AI 투자에 대한 결과물들과 기존 사업 간의 시너지, 콘텐츠 역량 강화, 신규 광고 상품 출시 등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감안하면 국내 포털 가치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93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본 네이버에 관한 현재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종목의 오늘장 오전 구간 지수 흐름입니다. 현재 0.13% 정도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000원 상승하면서 76만 3천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이버 종목까지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리포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한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시밀러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승인에 있어서 품질뿐만 아니라 생산 공장에 대한 중요성 역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11일에 인도 바이오콘과 미국의 밀란에 공동으로 개발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뉴라시스타의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생산 공장의 문제로 FDA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업체 두 업체는 이미 동일한 이유로 유럽에서도 헙세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승인을 거절당한 바 있다고 합니다. 한편 바이오로직스는 10월 12일 이 공장의 생산 제품에 대해서 FDA로부터 제조 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시제품 수탁 생산만으로 가동률을 올려왔던 이 공장의 내년 가동률 전망치의 달성 가능성 역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고객사들로부터 시제품이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에 대한 생산 주문 역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3공장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일란과 바이오콘의 생산 공장 이슈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2공장의 FDA 승인이 맞물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설비에 대한 고객사들의 인식과 수요가 한층 증대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공장은 승인을 얻는 데 25개월이 걸린 반면에 2공장은 생산 캐파가 1공장보다 더 큼에도 6개월을 단축시켰다고 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생산 설비 우수성이 입증됨에 따라서 2019년 말 가동 예정인 3공장의 신규 고객 유치 가능성도 높아졌고 3공장의 풀 가동 달성 시기도 기존의 전망치 2023년보다 1년 빨라질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3공장에 대해서 신규 고객사 유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생산 공장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생산을 수탁하는 고객사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분기 마지막 영업 적자를 뒤로하고 3분기부터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바이오에피스는 세계 시장에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CMO 세계 1위 등극이 예정돼 있고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신약 개발 업체로 변모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리포트에서는 종목에 대해서 긴 호흡에서 매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40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10%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마지막 종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현재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시 41분 구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6% 정도의 상승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4,500원 상승하면서 39만 3천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까지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증권사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오전장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이 현대상선이 대규모 증자 소식에 오전장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전장 9시 42분 구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 14.18% 내리면서 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서 6억 원 규모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형태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발행되는 신주는 1억 2천만 주이고 예정 발행가액은 5,780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최근에 신라젠이 하락 하루 만에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차트로 만나보시죠. 오전장 신라젠입니다. 네, 3.02% 오르면서 4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9월 29일부터 12일까지 1%에서 4% 상승폭을 나타내는 등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미국 리제네론과 이 신장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신장암 치료제가 임상 1상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최근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신라젠과 미국 리제네론은 임상 1상을 공동 진행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제매체는 회사 관계자 말을 이용해서 최근에 리제네론과 임상 1상 디자인을 마쳤고 이르면 올해 첫 환자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영진약품입니다. 최근에 영진약품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9시 43분 구간입니다. 영진약품 0.49%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만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5.05%까지 급등한 뒤에 만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으나 이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만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 메릴린치는 11만 5,668주에 순매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포스코입니다. 이 포스코가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호실적 전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시각 포스코입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파란불 켜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62% 내린 6,6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허베이성 인근 28개 시에서 동절기 감산이 시작되는 11월 중순 이전에는 지역별로 발표되는 감산 일정이 앞당겨지거나 규모가 확대되면서 철강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포스코 등 철강 대형주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연말 인식하는 이 일회용성 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포스코의 영업이익 개선세는 4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의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양시장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9시 45분 구간 첫 번째 종목 한진칼 우선주입니다. 전일 대비 11.95% 상승률 보여주면서 현재가 12,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신세계푸드입니다. 5.42% 오름세 이어갑니다. 전일 대비 6,500원가량 상승률 보여주면서 126,5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세아베스틸입니다. 5.24% 오른 32,15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샘 종목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0% 오른 16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8,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첫 번째 종목 KR모터스입니다. 네, 16.46% 내린 4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전일 대비 1,190원가량 하락세 이어가면서 6,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전일 대비 14.80%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10.37% 내린 1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4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양봉 길게 시연해주면서 14.98%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2,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유니크입니다. 545원가량 올라주면서 4,000원 중반대 거래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은 13.71%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입니다. 12.68% 오른 1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MS오토텍입니다. 28.83% 내림세 이어가면서 3,5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프리카TV입니다. 18.70% 내림세 이어가면서 1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그룹의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관한 내용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가 계속해서 예상을 상회하는 등 미국의 경제는 견조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고용 쇼크를 제외해 본다면 자국의 경제지표 측면에서 바라본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의 걸림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될 산업 생산과 제조업 가동률이 다시 한번 상승할 경우 자원 가동률 측면에서의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보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의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는 핵심 소비자 물가 등 인플레이션 관련한 움직임들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서두를 필요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오늘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경기 지표는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는 제한적이다라는 리포트의 이야기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차기 연준 의장과 관련된 이슈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예측 가능한 속도의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 등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은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내에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옐런의 퇴임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이 크게 변경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주요 후보자 중 옐런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금융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서 연임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유력했던 콘 NEC 위원장 역시 트럼프의 눈밖에 난 것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워시 전 연준 이사와 파월 현 연준 이사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3의 인물도 배제할 수 없지만 트럼프는 감세한 추진으로 재정 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온건한 속도의 재량적 통화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인물과 궁합이 보다 잘 맞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파월의 지명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반적으로 옐런의 통화 정책을 승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가능성에 따라서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리포트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 10개 중 1개꼴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삼성생명 등이,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과 신라젠, 메디톡스 등이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